조지아주 고등학교의 총격 사건 용의자가 오늘 재판에 선 가운데 용의자의 아버지도 여러 건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오늘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 간의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0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의 모기지 신청을 금지시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화씨 세 자릿수의 기온을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은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트랙터의 트레일러가 고가도로 표지판과 충돌해 일부 도로가 장시간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로 불린 8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고용 증가폭은 예상보다 줄었지만 실업률은 7월보다 나아졌는데요. 엇갈린 지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주요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냐 아니냐, 시장 움직임을 가를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보다는 늘었지만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고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폭 20만 2천 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7월 고용 증가폭은 이전 발표 11만 4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알려졌던 것보다 더 약화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8월 실업률은 7월 4.3%보다 낮아진 4.2%로 전문가 예상치에 들어맞았습니다. 엇갈린 지표에 시장에서는 오늘 지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지 0.5% 내릴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연준 내 매파로 분류돼 온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I am open-minded about the size and pace of cuts. If the data suggests the need for larger cuts, then I will support that as well. 다만 실업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0.5%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할 요인이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용동향 발표 직후 47%까지 뛰었던 빅컷 예상은 이제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빅컷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엇갈린 지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를 결정할 연준 회의는 약 열흘 뒤 열립니다.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새벽 발표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조지아주 아팔라치 고등학교 총기 난사 범인 14살 콜트 그레이가 오늘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콜트 그레이는 오늘 손과 허리가 묶인 채 베로 카운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혐의와 처벌에 대한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특별한 변론 없이 재판장을 나갔습니다. 성인 재판을 받는 콜트 그레이는 최고 사형에 이를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미성년자 사형제도 폐지에 따라 사형 선고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enalty for the crimes for which you are charged does not include death. It includes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or life with the possibility of parole. 특히 오늘 법정에는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인 콜린 그레이도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콜린 그레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들의 무기 소지를 고의로 허용한 혐의 등 과실치사 4건, 2급 살인 2건,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80년형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콜린 그레이는 수사 과정에서 총격 사건의 범행 도구로 발견된 반자동 소총은 자신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들에게 사준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의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퍼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30분쯤 조파타운 고등학교에서 15살과 16살 학생 2명이 교내 1층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총에 맞은 15살 워렌 커티스 그랜트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도주했지만 얼마 안 돼 체포됐습니다. Right before I go to class, I just thought it was like maybe someone dropping their stuff and stuff like that. But then someone came and got us to get out the school. This was his first day, although we're the 4 days into the school year. This was his first day in the school, and this altercation apparently took place in the bathroom that resulted in a single shot, what we believe to be a single shot being fired.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경찰이 출동했고 학생들은 모두 캠퍼스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용의자는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의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들어와 미국의 집값을 올려놓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의 몰기지 신청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cannot ignore the impact that the flood of 21 million illegal aliens has had on driving up housing costs. That's why my plan will ban mortgages for illegal aliens in California. They're passing a law where we're going to give illegal aliens money to buy a house. But our soldiers, our veterans that are laying on the streets, they can't have them.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면서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첫 집 장만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현재 정부가 거액의 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안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LA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와 오렌지 카운티도 화씨 110도를 넘고 있는데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의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등 산악 지역은 한때 120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세크라멘토, LA, 라스베가스 등 미 서남부 지역 주요 도시들은 이번 주말까지 100도대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급 불볕더위에 주민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너무 뜨겁고 해가 막 쨍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베가스보다 더운 것 같아요. We're going to have hotter days.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속 산행이나 야외 활동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탈진으로 쓰러져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만약 어지럼증, 두통이 있다면 즉시 산행을 중단해야 하며 특히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기저질환자들은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Overestimate their ability by thinking it won't happen to me or I can handle it, and those are the people we rescue.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선 야외 활동 시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어 가능한 체온을 낮추고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Best thing would actually just be putting a little bit of salt in your water, or they make electrolyte packets that have salt in them. 전문가들은 열사병 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더위 속 야외 활동 시엔 긴급 구조 요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항상 휴대폰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또 가능한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경민입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랙터 트레일러가 고가도로 표지판과 충돌해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헬리코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6분쯤 64번 도로에서 트랙터 트레일러의 화물을 실는 부분인 베드가 고가 표지판과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충돌로 베드 부분이 심각하게 손상된 채 표지판에 꽂혀 있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수습했지만 인근 고속도로가 오후까지 통제되면서 수마일에 걸쳐 교통이 정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at just saw the accident, terrible damage on the sign. Was really surprised. The cab continued on and then stopped, obviously, because it had separated from the bed of the tractor trailer. We're still investigating as to what led up to it actually hitting the sign. It was empty at the time.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운전자는 무모하게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충돌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 전역 코스코에서 판매된 와플 제품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코디악 케이크사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의 코스코에서 판매된 코디악 파워 와플 버터 밀크 앤 바닐라 제품에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40개 묶음으로 담겨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캔자스, 미네소타주 등 14개 주에서 판매됐으며 유통기한은 2026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한편 제조사는 리콜과 관련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코스코에서 즉시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퓨마가 목격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 45분쯤 셀리나스 올드타운에서 퓨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3시간 만인 5시 45분쯤 퓨마가 포획됐습니다. 같은 날 5번 경찰국도 풀섬로드와 이글스 네스트에서 아침에 퓨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들에게 퓨마 경계 통보를 발령했습니다. We've spoken to wildlife experts and Fish and Game, and what they told us is that this mountain lion is more than likely hunkered down somewhere, hiding from human contact, human element during the daytime. And when the nighttime falls, that's when it will retreat back to its natural habitat. 또 파소 로블레스 지역에서도 지난 화요일 퓨마가 목격됐고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에서는 5살 소년이 퓨마에게 공격당해 머리와 목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퓨마는 일반적으로 새벽이나 해질녘에 주로 조용히 활동하며 만약 퓨마와 마주칠 경우 접근하거나 갑작스럽게 도망치지 말고 눈을 마주치며 큰 소리를 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LA 지역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들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1시쯤 호손과 엘세군도 블러바드 교차로 부근에서 싱글 엔진 소형 비행기 모델 파이퍼 코만치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추락한 비행기가 충격으로 폭발해 화재를 일으켰고 출동한 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시 충격음을 들은 목격자들이 달려와 비행기 안에 탑승해 있던 2명을 밖으로 구출했고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연방항공국과 함께 추락 원인 등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정의진흥협회가 투표권 안내와 정보를 담은 사이트를 런칭했습니다. 정지인협은 최근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권과 위반 조항 등 관련 주요 정보를 담은 사이트를 런칭해 총 8개국 언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투표소에서의 언어 접근성과 불법적인 투표자 신원 확인 방법, 그리고 유권자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과 허위 정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진협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유권자 수는 15%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인구 집단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물류센터가 LA 롱비치 항만에 마련됐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LA 카슨 지역에 LA 롱비치 항만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배정해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롱비치 물류센터는 올해 상온 일반 화물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냉동과 냉장 화물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LA 롱비치 물류센터 외에도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3곳에 해외 물류센터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C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위원장과 위원 15명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은 뒤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밤늦게 결과가 나올 거라던 예상과 달리 회의 5시간여 만인 오후 7시 20분쯤 결론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논의 대상이었던 6개 혐의 모두 불기소였습니다. 다만 만장일치였는지 아니면 기소와 불기소로 의견이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라는 논리를 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저희는 준비한 대로 성실히 소명했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대검 앞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끝내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배척하고 저의 구두 진술이나 의견서를 지금 적용하지 않고. 다만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 임기가 다음 주 끝나는 만큼 다음 주 불기소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은 불기소 명분을 얻었지만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아무리 고도의 법리를 근거로 대도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배반한 어떠한 결정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완전히 수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디올백 사건이 고발돼 있는 만큼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 벼르고 있는 특검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뒤늦게 여야, 의료계, 정부가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의료계 기존 입장차가 워낙 커서 연휴 전에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외부 일정 도중 긴급 현안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신이 제안했다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해보자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달 전 이재명 대표가 또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협의체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누가 제안했건 협의체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 대란이 정부의 정책 실패임을 인정하고 내년도 증원까지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여야 의정 네 주체 가운데 여야정은 협의한다지만 정작 의사들은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당장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내년도 정원을 논의하지 않고 2026학년도 정원만 재조정한다면 협의체가 무슨 의미냐며 정부 여당의 의료 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하기에도 너무 늦었다며 당사자인 의사들의 참여 없인 헛수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 대신 전향적 자세를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고별 정상회담. 12번째 정상회담에 앞서 미소 지으며 악수한 두 정상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과 발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 지원, 협력하기로 했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아닌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人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と申し上げました。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면서 양측 모두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방안에 앞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사도강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의 표시는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양국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호평했고 야당은 굴욕 외교로 윤 대통령이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건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뿐이라고 호평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보험이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비즈니스 보험일 것입니다. 비즈니스 보험은 1년 매출과 BPP라고 하는 사업장에 있는 가구, 시설, 장비, 재고 자산 등의 가치, 사업장 규모와 스프링클러와 알람의 설치 여부, 그리고 급여와 비용 등을 제외한 1년 순소득 금액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보험 커버리지와 보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사업장 규모나 매출 그리고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 실제 연간 매출이나 소득 그리고 재고 자산 등을 낮춰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 고객 중에 다운타운에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그 전에 가지고 계시던 보험 커버리지를 제가 실제 재고와 소득에 맞게 변경해드린 이후에여가지고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 도난 사고의 경우에는 알람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도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게 되므로 소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람 설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없는데도 있다고 기재하고 들어가게 되면 화재 시 보상이 안 되므로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렌트롤에 기재된 렌트비 소득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므로 테넌트 이름과 사업장 크기 그리고 렌트비 소득의 변경에 대해서 수시로 보험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건물에 응집점이 들어왔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응집점에서 발생된 화재 시 보상을 거절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넌트의 사업장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테넌트의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Primary and Non-Contributory와 Waiver of Subrogation에 대한 규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험 조건을 잘 검토하셔야 하는데 리스 계약서와는 별도로 인슈런스 가이드라고 하는 서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랜드로드에게 미리 요청하시고 알맞게 준비하셔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비즈니스 보험이 아닌 공사보험, 즉 빌더스 리스크라고 하는 보험에 우선 가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후에는 인스펙션을 받게 되는데 공사 중에 있다면 비즈니스 보험을 바로 취소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보험은 공사를 담당하는 제너럴 컨트랙터의 보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랜드로드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비즈니스 보험은 소프트 오프닝 시점에 맞추어서 변경 가입하시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